여러분들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얼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돈을 부르는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얼굴이 잘생기거나 예뻐서 선천적인 것일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운을 불러와 인생이 술술 풀리고 돈복이 따르는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특징들이 보이곤 하지요. 주변 경험을 들어보면 인생의 풍요를 누리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들었거나 나 자신의 인생이 조금 힘들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속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돈이 쌓이는 얼굴을 비롯하여 말투를 통해 돈복과 운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는 얼굴은 따로 있다. 얼굴 생김새는 각자의 개성이어서 평가하거나 성형이라도 해서 예쁘게 만들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생이 잘 풀리고 운이 열리는 얼굴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릴 수는 있지요. 바로 얼굴의 윤기와 깨끗한 피부입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나이 들어 보이면 인기가 생길 수 없습니다. 관상학적으로도 윤기가 없는 얼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인기 연예인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신수가 훤하다, 걱정이 없어 보인다. 나이 들수록 듣고 싶은 말이자 되고 싶은 모습입니다. 신수가 훤하다는 것은 외모와 풍채, 기운이 매우 좋다는 의미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보이거나 살기가 넉넉하고 좋아 보인다는 뜻입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좋아졌을 때 신수가 훤하다고 말하곤 하지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 걱정을 안 하게 되니 얼굴이 밝아지고 근심 없겠다는 추측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을 하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문화센터나 여러 곳에서 메이크업 아카데미도 요즘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가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가 봐도 자연스럽고 도자기처럼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신수가 훤해 보이도록 메이크업을 하니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을 겪었다고 했는데요. 어딜 가든 웃는 표정으로 날 맞아주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얼굴의 생김새에는 취향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피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나 동경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고 유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서로 말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얼굴은 보는 순간 알 수 있지요. 얼굴은 입만큼 말을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일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고 관상가들 역시 말합니다. 그런데 관상은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는 게 아닙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반면 외모가 전혀 뛰어나지 않지만 운명이 좋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최근에 와서 아주 작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좋게 퍼져 사람들은 기존의 얼굴을 깎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얼굴이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하늘을 뜻하고 이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좁으면 어떨까요? 덜 자유롭고 운명의 활동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 말은 내가 내 무대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돈복이 들어올 일도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이런 얼굴을 동경해서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만드는 등의 행위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낯빛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얼굴의 골격을 줄이는 행위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고도 하지요. 그런데 언제나 웃음 가득한 눈이 좋은 것이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도 실없이 늘 웃는 눈을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비교적 큰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절한 눈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친절하면 미소가 동반되는데 그 미소와 눈동자에는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과 눈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른 생각은 곧바로 눈에 드러납니다. 눈빛이 어두우면 근심이 많습니다. 눈은 태양과 같지요.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인데요. 눈은 얼굴의 상태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이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습니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하게 되지요. 또 큰 코는 부동산이나 권력 안정 등의 운명을 만들고 귀는 동산 사업의 추진력 발전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반듯한 귀는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귀를 내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면 더욱 좋다고 하지요. 귀는 타고나길 잘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귀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삐딱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외모를 가꾼다. 사실 대화 실력보다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입니다. 멋만 부리지 말아라는 말은 어느 정도 흘려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멋 정도는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아름다워도 마음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도록 멋을 부려야 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근사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겉모습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지도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은 공식 자리나 잘 보일 일이 있는 자리에서는 꼭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말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대화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초면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5성급 호텔에 평상복 차림으로 갔을 때와 멋지게 차려입고 갔을 때 호텔 직원의 응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어를 잘하든 말을 잘하든 돈이 많든 일단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호텔에 발조차 들여놓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멋지게 차려입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태도가 당당해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반응은 물론 나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안에 든 사람은 같지만 겉모습이 달라지면 상대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부터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다룰 때와 하찮은 쓰레기를 다룰 때처럼 차이가 납니다. 잘 생각해 보면 대화할 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한 다음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기가 꺾이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판단 기준은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대화 실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겉모습과 자신의 겉모습을 비교해서 강자와 약자를 자기 멋대로 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그늘에 간신히 핀 꽃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화 실력을 높이려 애쓰기 전에 겉모습부터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눈에 잘 튀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평상시에도 얌전하기만 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또한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낄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좀처럼 대화에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위아래로 샤넬 정장을 걸치고 샤넬 가방을 들고 연예인처럼 메이크업하고 머리까지 풀 세팅하고서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 자신감이 없어서 뒤에 숨다시피 하던 그녀가 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눈에 띌 겁니다. 그저 미소 띈 얼굴만 하고 있어도 충분히 존재감을 뿜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에게 자꾸 말을 걸 것입니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정말 근사해요. 멋지네요. 이런 말들이 오가며 틀림없이 그녀가 대화의 중심이 되겠지요. 다소 과장된 예시일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실 겉모습을 바꾸면 말솜씨가 전혀 늘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내가 몇 살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뚱뚱하던 말랐던 사장이든 평사원이든 전업주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겉모습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품을 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멋진 옷을 보면 그것과 비슷한 저렴하지만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열심히 찾아보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질이 좋은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5만 원으로 드레스 같은 옷을 살 수도 있고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명품처럼 착각할 수준의 가방과 액세서리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지게 차려입고 있으면 대단해요. 비결이 뭔가요? 어디서 샀어요?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 실력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화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사한 사람이 말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유머러스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장난이나 아재 개그를 연습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멋져 보일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발만큼 중요한 것이 옷발입니다. 겉모습이 멋져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테니까요.
멋을 부리지 않아도 잘 풀릴 정도로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멋을 부리면 인생이 놀랄 만큼 쉽게 풀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화 실력이 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무시 못할 것은 말입니다. 옷을 잘 입기만 한다고 해서 말이 전혀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요. 말은 운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입니다. 회사원은 회사에서 손님에게 차를 내주거나 복사를 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등 온종일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빵사는 아침 일찍부터 맛있는 빵을 굽고 더 맛 좋은 빵을 연구해서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사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지요. 돈을 버는 일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 데에 대한 보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 어떨까요? 근사한 양복이네요. 오늘도 웃는 얼굴이 멋져요.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밝게 해주고 남들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즐거운 행동에는 즐거운 보상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라는 말입니다. 설령 낚시를 가장 좋아하더라도 낚시가 제일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나 드라이브는 돈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라 해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경마요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우리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콘서트장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또 이렇게 큰 콘서트장을 가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움을 받는다면 나 자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을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이전과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부자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은 운을 불러들이는 최고의 마법.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지요.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아는 것이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역시나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면서도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합니다. 운이 모이는 이유는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해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평상시에 사용하는 표현이나 말투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던 이유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배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생이 잘 풀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상이 좋고 명랑하게 말하는 아르바이트생. 이런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말이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나 역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을 바꾸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이 들어온다라는 식으로 대화 패턴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되돌려줄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상대방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운세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겁니다. 상대가 가시돋친 말을 계속해서 절대로 되받아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은 재수 없다고 비난하는 말들에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운세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이때는 웃으면서 그건 재수 없는 사람이 어쩌다 부자가 된 거겠죠. 부자 중에도 좋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받아 넘기면 어떨까요? 이럴 때 한 사람은 상대방의 가시돋친 말을 예쁜 말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주 내뱉으면서 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착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겠지요. 그런 모순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가까이만 있어도 운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고 해도 나 자신은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톤 역시 중요한데요. 도레미파솔라시오에서 솔 정도에 해당되는 톤이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 톤을 올리면 일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기분도 함께 고조되기 때문에 기분 전환도 빨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목소리 톤이 밝으면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항상 목소리 톤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성공이나 행복은 본래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이자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고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 당연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는 당연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천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종 성공한 사람을 보면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각오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정도밖에 없겠지요. 여러분은 부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보실 수 있나요? 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에 풍족하게 살고 존경받는 부자들을 떠올려 보며 들으니 꽤 많은 것들이 일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전부 들으신 여러분은 반드시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부자가 되실 겁니다. 돈복과 행운을 불러오는 비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와 행복이 따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 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